네, 새누리당 지도부 거취를 놓고 여당 내의 갈등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정현 대표가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자 김무성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내홍 사태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결별의 수순인 걸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주제 보시죠. 한 강조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이렇고 저에게 조금만 위기 관리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김무성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선당 부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강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 과정에 일익을 담당했었고 1년 9개월 동안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괴감, 책임감, 그리고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못하고 그 속을 혼자서 가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전 대표와 현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김무성 전 대표, 대통령 탈당해라 이랬습니다. 결별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결국에는 예. 대통령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예.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로 봐야죠. 근데 그전에는 차별화 전략이 오히려 자기 지지율을 떨어지는 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전략을 펴야 자기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따뜻한 결별해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창당을 어차피 이 새누리당은 생명이 다였어요. 재창당을 비박계 그리고 비박계 중에서도 바로 전 대표인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재창당을 주도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은 대선 이 경쟁 구도에서도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고려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결국 올 것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최순실 의혹으로 비롯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예. 여당 내의 개파간 시각이 셈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졌고 사실 예. 뭐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계속 같이 갈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 보수가 새로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비박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야당으로부터 이선 우퇴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대통령이 만약에 당직을 이탈하게 돼버리면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무원이 되게 되면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진하야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 그 경우는 오히려 보수의 그 개멸을 더 빨리 촉진시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예. 비박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비박계 입장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번에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전체 비박계 입장이 좀 모여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비박계 친박계 입장 아니고요. 예. 이 전국을 수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뭐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기자회견한 내용은 예. 이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봐요. 예. 그 김무성 전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주말 동안에 그 야당 쪽에 그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 또 이 당 대표들을 이렇게 쭉 만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들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의 주장을 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전국을 수습하기 어렵다 하는 예.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도 어떤 측면에서는 공범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함께 완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박 친박 나누는 게 좀 그러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무래도 좀 개파결로 엇갈리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지금 그 특검을 받아야 된다든지 예. 또는 우리 당내에서 당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예. 소위 말하는 과거에 친박계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상당 부분이 예. 같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비박 친박의 개파 간의 문제는 아니죠. 예. 그렇다면 뭐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예. 이렇게 뭐 지도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되고요. 예. 그리고 초재선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생각은 같으면서도 이게 뭐 이것저것 인간적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한 20, 30명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 8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비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대통령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계만이 아니라 지금 뭐 소위 친박계로 분류된 의원들까지 지도부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는 사퇴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꼭 마치 개파 간의 어떤 당권 경쟁 같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 누구나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는 문제 제기인데 지금 보면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국민적 여론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수용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예. 라는 입장 표명을 하셨고 또 거국 내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액션들도 취하셨는데 예. 이게 전혀 지금 그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지금 우리 여당의 지도부가 야당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야당이 그 최순실 사건의 부역자들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대화를 예. 안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도 당 지도부가 그걸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지. 예, 그 논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 지도부 물러나라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분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분당이 같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꼭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으로써 한번 이 그 난국을 돌파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김무성 전 대표께서도 아마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김 전 대표도 뭐 오늘 내로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 되고 지도부도 또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조금 전에 분당 얘기는 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요구사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비박 쪽에서 탈당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그걸 전제로 논의한 적은 없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난국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를 예. 철회를 하고 내정을 철회를 하고 그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국무총리를 추천을 해주면 예. 그 대통령께서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선으로 물러나시는 것이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이 김병준 그 내정자가 예. 그 내정자를 철회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현 지도부가 안 된다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비대위원장 벌써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격가지 얘기고요. 예. 본질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예. 그 일단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 뭐를 하든 결과론적으로 재창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여론이고요. 예. 그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대위라기보다는 재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들도 좀 의견들도 있어요. 예. 따라서 지금 뭐 꼭 지금 그 말씀하시는 대로 당 지도부 사퇴하는 것이 전부인 양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예. 겁니다. 네,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돼 갖고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하고 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하고 또 만나서 최근에 그 전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들어서요.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모임이 좀 구체화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 대표들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야 중진 의원들이 만나게 됐던 거고요. 예. 이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내일도 저희들이 모일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대선 전국에서의 제3지대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건 지금 좀 이른 건가요? 그거는 상상이고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거국 내각을 우리가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이견이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좁혀갈 건지 예.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탈당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아니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은 탈당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탈당할 생각이 없고 지금 현재는 친박이 굉장히 공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과 친박이 공격에 처했으니까 당을 자신들이 비박이 주도하면서 오히려 친박이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예.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은 자기들이 주도하되 그래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자신들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 김무성 전 대표 오늘 개인 회견과 예. 그다음에 지금 정병국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네. 지금 현재 거리에 가보면 이런 그 플래카드가 이 피켓이 들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보도 공범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여야 정당이 다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된다라는 말을 예.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친박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도 거의 소진됐다. 이제 떠날 때가 예. 됐다라는 건 전적으로 저 동의하는데 과연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견을 나서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일에 이천순실 씨의 이런 여러 가지 전형이 벌어졌는데 그걸 막는 일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당이 뭔가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권력 정도 가질 정도 옛날에 박근혜가 비대위원장 나서고 그다음에 이회창 옛날 당대표가 나서는 이런 대안 권력이 과연 형성이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 의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진짜 이 책임을 묻고 그 새로운 재창당하는 수순을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친박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장우 의원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 전 대표도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2014년, 15년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등이 활개치고 다니던 시절 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전대미문의 비상사태에서 저 혼자 살겠다고 물러나면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선장과
몇몇 선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뭐 세월호 선장에까지 비유를 했네요. 좀 예.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드네요. 사실 뭐 전직 그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그렇게 정치적 의견을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비방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저 이장호 의원의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사실 책임이 있죠. 예. 김무성 대표가 2014년 7월 달에 당대표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김무성 대표가 내세웠던 구호 중에 하나가 할 말하는 당대표였습니다. 어디에다가 할 말하느냐? 청와대에 할 말하는 당대표였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2014년 12월 달에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동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침묵했거든요. 예. 사실 그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왜 몰라? 다 알지. 모른다면 그 거짓말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정문회 문건이 나왔을 때 당대표로서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이 진실이 뭐냐 예. 당당하게 따지고 그때 수습을 했다면 이 진짜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지 않는 사태가 됐을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 보지 않습니까?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건 파동의 배우는 KY다. KY가 뭡니까? 김무성, 유승민인데 그때 유승민 의원이 찍혀서 결국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가마수수방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좀 정치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셈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이제 오늘 자신이 내놓은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아마 2007년도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열린우리당이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소위 말하는 비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그때 친노들이 절대 당권을 못 놓겠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한길 의원이 주축이 돼서 비노 의원들이 다 선두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제3지대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거기서 원심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열린우리당을 다 흡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비박계를 중심으로 조금 전에 정병욱 의원은 비박만이 아니다. 지금 친박 의원들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 오늘도 시간을 좀 달라 사퇴를 수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시죠. 성경에 보면 금지되어 있는 선악과 과일 하나를 따먹은 죄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자손 대대로 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한 간교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와 업적과 수고를 다 잃었고 우리 새누리당은 폭탄 맞은 집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간교한 사람은 우리가 다 짐작하는 그 사람이 맞는 거죠. 최순실 예. 씨를 아마 겨냥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정현 대표의 요즘의 여러 가지 언급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그 보좌 일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청와대 수석을 거쳐 당대표가 됐는데 어쨌든 왜 지금 물러나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뭐 명예와 뭐 이해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보호막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큰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내가 계속 남아 있겠다. 현재 이제 거국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당 지도부, 여당 지도부하고 상의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라든가 이제 안에 하나 이제 탈당 문제, 대통령 탈당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문제도 거론될 수 있어요. 실제로 검찰 지금 현재는 야당이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 안 하고 있지만 예. 대통령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예. 그럴 경우에 비박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자기는 이 전국에서 당 지도부의 중심에 남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이정현 대표는 리더십은 소위 우리 속된 말로 배터리가 아웃되고 방전이 됐어요. 다시 예. 충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가 돼서 예. 근데 결국에는
불가능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정현 예. 대표가 리더십으로 여당을 끌고 가기로 그리고 새누리당도 생명이 다했어요. 예. 그거 하나만은 사실인데 예.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시간이 문제인데 결국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가급적 연말까지 좀 있으면서 이런 예. 것들을 자기가 마무리하고 물러나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이었던 강석구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미 뭐 일정한 시점에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분도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든 보수의 메시아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지금 완전히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그만할 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원래 친박계에서는 지금 꽃가마를 태워서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을 여당 후보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여당 특히 친박의 꽃가마를 타게 되면 본인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하고 같이 엎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됐다가는 본인이 아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이 지금 병든 보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 여당 행보다는 제3지대에서 예.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조금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본인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럴 가능성이 그런 있다고 가능성이 보십니까? 충분히 있는 예.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전국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하게 굴러가는데 예.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뭐 지금 그 휴대폰에 최순실 씨와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전국의 내관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뭐 폭발적인 사안이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는 예. 까딱 잘못하면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예.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현재 그 친박이 주도하는 세력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예, 거의 지금 친박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은 지금 난파선 분위기 아닙니까? 난파선에 타면 같이 빠지게 돼요 바다에.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 친박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이런 건 안 할 거고 일단 오면 현재는 제3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제3지대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당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예. 중심으로 이렇게 제3지대에 있게 된다가 나중에 어느 예. 쪽하고 손잡을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가는데 예. 현재는 자기를 뒷받침할 원내 세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친박이 전면으로 나서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래 이제 보수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보면 분열을 잘 안 하는데 내가 예. 보기에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비박과 친박의 분열은 불가피할 것 같고 반기문 총장은 일단 그거하고 다른 움직임으로 갈 텐데 예. 반기문이 나중에는 친박 전체하고 손을 잡으면 안 좋기 때문에 친박의 일부와 비박 일부 그리고 나머지 한다면 예. 안철수라든가 송학규 세력하고 어떻게 손잡는 거 이렇게 해서 개헌을 연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예. 거를 이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이 뭐 집안 다툼도 문제지만 지금 꽉 막힌 정국을 풀어보려면 여야 간의 협상이 돼야 되고 또 청와대와 또 야권 간의 그런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야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화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문제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인사태하라는 그 요구에 대한 그 입장에서 서로는 물러날 수가 없죠. 국회에서 합의해서 총리 후보자를 건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제가 연연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야 청의 합의를 보면 저는 없어지는 거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해서 전국 수습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김병준 총리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혹에다 혹을 또 붙여서 정국을 또 꼬이게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버리는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죠. 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했을 때 이 지금 총리직을 수락했을 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되고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라도 떠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지금 청와대에서 인준 절차를 밟지도 않는 거고 야당은 무조건 그 지금 이제 김병준 총리 카드를 버리고 난 뒤에 영수회담 하자고 하니
본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이제 그걸 본인 입장에서 이걸 지금 철회하라 말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본인이 지금 이제 자진 사퇴를 못하는 이유는 아까 예. 본인이 수락한 이유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진퇴양난인데 그래서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한 이야기가 여야와 청와대가 합의하면 내가 얼마든지 물러나줄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난로가 아무리 좋아도 더 큰 예. 난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네, 식으로. 좋은 날로 오면 작은 그렇죠. 화로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일단은 이제 공을 예. 지금 여야와 청와대 쪽으로 공을 넘기면서 예. 본인 나름대로는 테러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는 나중에 여야청이 합의해서 물러나는 것보다 더 불명예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타이밍의 문제지 김병준 카드는 사실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버리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여야청이 이렇게 합의해서 하게 되면 자기는 그동안에 소위 릴레이 경주로 말하면 자기는 그 역할까지는 한 거로 되는데 중간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좀 약간 불명예스러운 게 있고 그러니까 예. 본인이 또 현재 좀 내정된 지 한 일주일도 아직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일주일보다는 열흘 그리고 열흘보다는 보름이 낫다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예. 결국에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지난 토요일 날 만나서 내정 발표를 한 뒤에 대통령이 지금 따로 만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도 그런 야당의 주장 때문에 예.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계속 써야 될지 버릴지 결심이 안 된 상황이라서 계속 만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야권 얘기를 들어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민심 따라서 이제 결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추미애 대표도 정권 퇴진 운동에 끝까지 외면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상당히 발언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네. 야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음 카드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그 주말 총궐기를 예. 아마 한번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진 하야와 탄핵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올라탈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올라타고 싶어도 예.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예.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론이 지금 오롯이 야당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예. 조금 더 전국을 재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나름대로의 시금석을 아마 이번 주말에 지금 표출되는 민심을 예. 보고 난 뒤에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야권이 지금은 조금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 표현이 뭐 정권 퇴진 이 정도 표현인데 이 정권 퇴진이라고 한다면 뭐 하야나 탄핵이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퇴진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현재는 보면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이선으로 퇴진해라, 예. 후퇴라 해서 대통령직을 완전 버리라까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예. 않은데 일부에서는 개인적으로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현재 지도부는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변수는 뭐냐 하면 이번 12일 주말 집회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더 올라가느냐, 그 상태로 머무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이런 걸 예. 보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수사가 확대돼가지고 대통령이 재벌들한테 강제 모금에 나서는데 앞장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든가 뭐 하면은 예. 저는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 그건 국회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비박계와의 협조 가능성까지 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만나야 좀 얘기가 될 텐데 청와대는 일단 좀 만나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수회담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길 같은데요. 한강욱 비서실장의 얘기 오늘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국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영수회담 시점은 언제로 좀 제안을 하셨을까요? 빨리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내일이나 모레라도. 네, 영수회담이 불발되니까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 그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찾아간다는 의미는 대통령이 일단 조금 이 정치적인 제출을 숙이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야당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야당은 지금 당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김병준 총리 내정 카드를 철회하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야권의 입장에서는 김병준 총리 카드를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 예. 본인은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에게 책임 총리라 해서 상당한 권한을 넘겨주지만 예. 외치나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큰 중요한 뭐 국구 통수권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 다 행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선 우태로 해서 소위 말하는 식물 대통령을 하고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내세워서 예. 일종의 대통령 권한 내용을 내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일단 만나서 해보자 이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긴 힘들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가 놓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야당과의 그 협상장에 놓을 때는 예.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이선으로 후퇴할 마음을 갖고 그 자세로 나와라는 이야기죠. 예.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는데 오늘 이제 추미애 대표가 한강욱 비서실장은 안 만났다고 하던데요. 예. 대통령이 국회로 오면 야당이 거부하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을까요? 사전 약속을 예. 하지 않고 만날 약속을 하지 않고 국회로 오는 일은 예. 그는 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이미 조율을 해서 만나기로 해서 국회를 찾는 방식이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를 철회해야만이 처리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만이 회담에 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총리 카드의 철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전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게 오늘까지 입장인데 예. 야당이 계속 거부하게 되면 저는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할 테니 만나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리 그건 철회 발표를 하지 않고 그 물밑에서 철회할 테니 일단 만나자 이렇게 조율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요? 물밑에서 하든 밖으로 하든 예. 철회를 거의 시사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도 김병준 내정자 카드가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될 시점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도 김병준 총리가 자기가 물러날 가능성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담을 덜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바로 관건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그러면 이선 후퇴를 어느 선에서 하느냐가 지금 입장 차이가 쉽게 좁힐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군 통수권이 헌법상에 보장돼 있거든 대통령이. 그걸 위해서 외치는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뜻을 아직도 확고히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모든 문에서 손을 떼서 사실상 대통령직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소위 조율을 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전국이 많이 어지러운데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또 도심 구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승주 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구판 참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지금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내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지금 이제 박승주 내정자가 이번에 강화문에서 구판 그 뭡니까 이 대회명이 구국 천재기도회입니다. 구국 천재기도회 하면 좀 오버랩 되는 거 없습니까? 구국봉사단이라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또 강화문에서 구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강화문 오방당 그 사건하고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때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세월호 7시간 그 논란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뭐 구판을 벌렸니 뭐 저쪽 하는데 이 지금 세월호 문제 때문에 생긴 부처가 안전처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겹치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종교 지도자로 만나서 다시 한번 사이비 종교나 청와대 구판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해명에 사실 이 박승주 내정자 이 구판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해명을 좀 이렇게 낯을 가리고 이미지를 가리는 그런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판 참석 자체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승주 내정자가 저서에 쓴 내용이 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 전생을 47번 봤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좀 엉뚱하게 들립니다. 동학농민운동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이 찾아와서 일성록을 건넸다. 이런 내용이 저서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의 눈으로는 이렇게 고위 관료 장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좀 약간 특이하다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인데 본인의 해명은 뭐 전생 체험 담긴 책은 명상 강좌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특이한 감성을 가진 분이어서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면서 굉장히 그런 국민들하고 바로 그런 같은 수준 눈높이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안전처 장관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어떻든 노무현 또 하필 정부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추천했어요. 추천했다는 거는 예.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김병준 총리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그전에도 여러 번. 그래서 김병준 총리가 내정자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러나 또 황교안 총리가 공식 추천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했던데 현재 김병준 총리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으로 예.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든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이번에 물러나게 되면 같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기사 제목 하나 보니까 제목에 왜 하필 이 시점에 점점점 이런 제목을 달았던데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야권의 이제 공세의 소재로 활용되기는 상당히 또 여러 겹치는 점이 있어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당장 뭐 대한민국이 무당공화국이냐 이런 또 비판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추천권자가 김병준 총리 지명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김병준 카드를 철회해야 된다는 그 명분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앞으로 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예. 뭐 우리 김 부장 말씀하셨지만 아마 김병준 그 총리 카드가 철회가 되면 아마 박성주 이 내정자 카드도 같이 함께 아마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김병준 이 총리 내정자는 예. 지금 사실 두 사람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임종용 그 경제부 총리하고 그리고 지금 박성주 안전처 장관인데 본인 생각에는 이제 경제 못지않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불화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본인 예.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제 같이 물러날 때 같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오늘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예. 이 박성주 내정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야 의원사들이 똑같이 나오면서 예. 현 그 안전처 장관이 해군 대장 출신 박인용 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몸뚱아리밖에 가진 게 없다 뭐 이러면서 상당한 자기 일할 의욕을 오늘도 굉장히 내비치는 걸로 봐서 예. 당분간은 박인용 장관으로 가다가 나중에 거국 내각과 함께 새로 교체하든지 새로운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논란에 같습니다.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회를 찾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이 영수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